자,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또 제가 서울 가는 날이고, 첫째, 셋째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 서울 올라가고, 둘째, 넷째가 만나. 여기서 영맹정진하고, 그 중간에 수요일 날은 또 서울 올라가고, 그래요. 평일날, 회원들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건 선비들의 락이거든. 선비는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하고 정신을 함량해서 그 정신 함량한 지혜와 지식을 사회성을 이제 바깥을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홍익의 사상과 실천론에 있어 이념이 될 수 있거든. 얼마 전에 저희 국제 심성 교육협회 대표이신 우리 난공님이 국제 심성개발연구협회거든. 원래 이름 교육연구협회인데 연구협회라면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때 다룬 것 중에 마음의 기본 원리를 8가지인가 나누어서 가르쳐준 텍스트가 있어요. 그때 요 수련 과정과 목적이에요. 그때 특강한 내용이. 그 내용 중에 8번째가 홍익인간의 삶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9번째가 홍익자본주의라는 말을 난공님이 잠깐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요렇게. 홍익자본주의. 요렇게.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 나눠준 게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쇄 들어가면 화요일 날 나와요. 먼저 1차본이 나오는데 신의 내를 찾아라는 신간의 내용인데 미리 회원님들은 이건 팁이고 일종의 선물이에요. 미리 볼 수 있는 교재를 발췌한 거니까 요 홍익 자본주의의 이념과 실천론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할 건데 요건 서울 가서 주로 설할 내용이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는 뒤에 가장 뒷장에 보면 시 2편이 있어요. 아주 긴 장문의 시가. 요게 제가 그토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염했던 그리고 제 실천론에 있어서 비전을 얘기했던 제가 유엔에 가게 되거든. 유엔에 가서 읽을 시입니다. 이게 제 작은 비전 중에 하나인데 유엔에 가서 세계적인 이 멘탈 구루들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이 시를 제가 낭독해 주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자 비전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뜬금없이 요래 제목만 적어놓고 홍익자본주의 이렇게 적어놓고 갑자기 시를 논하면 조금 의아할 수 있으니까 이 홍익자본주의의 원리와 실천론이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 홍익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뇌를 개혁한, 뇌를 혁신한 사람을 홍익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며칠 전에 요거는 깨달은 사람을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해요. 요렇게 깨달은 사람을. 그러니까 뇌를 혁신하고 새롭게 뇌를 디자인한 완벽하게 포맷 초기화해서 우리가 태초에 몸을 받기 이전에 정과 신으로 존재했던 그 태초로 돌아가는 이 근원적인 본체를 얘기해요. 이것을 맛을 봤거나 합의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등극한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존재다 해서 홍익인간이라고. 이런 사람이 마음의 기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한 철학과 한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삶이다. 이상적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 천지를 대하고 어버이를 대하듯이 또 어버이를 지극하게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 효의 근본이거든. 실천론에 있어 깨달은 존재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연을 대할 때는 천지를 대할 때는 마음을 바루어 정의롭게 대하고 또 마음을 살펴 실천론에 있어 어버이를 섬기고 공경할 땐 지극한 효로 대한다고. 이게 어찌 보면 유교적인 것, 도교적인 개념이 포괄적인 툴로 다 믹싱이 된 건데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홍익인간은 깨달은 사람으로서 사회성을 띤 채 따뜻함이 실천되는 그런 실천론. 이게 홍익인간의 이념이거든. 근데 이것이 홍익 사상은
우리들의 삶의 치열한 기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넘어서는 차원의 사상적 가치 철학이고, 이건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면서 토인비가 말하길, 미래학자, 저기 해 뜨는 나라 한국에 가면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홍익 사상이다. 즉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를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에 해 뜨는 무리들. 그 백의 민족이 하얀 옷을 입고 숭상하는 민족도 맞지만 요렇게 있으면 부처님 뒤에 요렇게 오라가 있죠. 후불탱하나 막 광채, 백색 광자. 이걸 백색 광자라고 하거든. 이거를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류 미래학자 그리고 저 세계적인 석학, 종교 석학들이 하나같이 극동에 성배를, 또 이상한 대로 세면 안 되는데, 성배를 든 민족이 두 개밖에 없거든. 지구 땅에. 우리 한민족하고 이스라엘이. 요렇게. 이 L은 을이거든, 을. 을을 만주어로 L이라고 그래요. 이스라는 이겨라 이 뜻이거든. 이 산스크리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이라니까. 이건 지도자용 텍스트고, 지도자용은 내용이 좀 세요. 그러니까 기초 상식과, 왜 자꾸 지도자들을, 말문을 마친 사람을 지도자를 선택하냐면, 말문은 사상과 가치 철학 너머에 존재하는 정과 신의 체계거든.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춰줘야 이런 전체적인 툴로 지구촌의 개벽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이 을이 만조로 L이 돼요. L. 그래서 이기는 민족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산스크리트, 이건 본질에서 잠깐. 그래서 성배를 든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역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또 미래학자, 성배를 든 민족이 극동에 우리 한민족하고 이스라엘 밖에 없다고. 단일민족. 단일민족 할 때 또 말하는 건 필리핀계가 섞이고 또 캐나다 혈통이 섞이고 한국 사람이 엄마고 캐나다인이 아빠고 이런 게 단일민족이 아니라 혈통줄이라고. O형 하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미 혈통줄이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AB형도 있고 또 B형이 있고 A형이 있고 O형이 있고. 그럼 에스키모인은 다 O형인데 이런 걸 단일 혈통이라고 한다고. 막 민족이 섞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혈통줄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학적 측면에서 성배를 든, 이스라엘은 억지로 우겨서 성배를 든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건국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오늘은 본질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백색 광자, 흰옷 입은 무리들, 그분들이 홍익 인간이었다고. 옛날 신시 시대 때는. 그래서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 뒤에는 엄청난 이런 백색 광자가 기막이 쳐져 있었다고. 선도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흰옷 입은 무리들, 토인비가 말씀하시는 저기 해 뜨는 나라 한국 땅에 가면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한철학이자 홍익 사상이라고. 그래서 이 홍익 사상이 바탕이 되는 경제 논리, 이게 경제의, 이게 신경제주의입니다. 요게 무너져 버렸다고. 이게 신을 붙였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경제, 자본주의가 무너졌는데 실패했고, 이 민주주의는 사람을 휴머니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의 장치거든. 근데 그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경제,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렸다고. 그래서 웰가에서 증시가 종이 쪼가리가 되고 막 완벽하게 막 패닉 상태가 되고 무너졌으니 경제 공황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혼란. 새로운 경제 이념을 붙여서 새로운 경제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래도 실패했다고. 민주주의,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신성이 존중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일체의 큰 툴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거든. 요게 무너진 지가 오래라고. 그래서 따뜻한 홍익 사상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요건 동아시아의 우리 한민족의 유일한 텍스트고, 홍익, 따뜻함, 요렇게.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일종의 더하기 경제 논리예요. 요렇게. 몸 갖고 살아가는 너와 내가 이분법적인, 네가
먹고 살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따뜻한 논리를 한번 입혀보는 전체 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홍익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 노천의 고유의 언어예요. 이런 단어를 쓴 학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홍익 자본주의의 사상과 철학을 존중해주는 학자들이 부주기수로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신장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뒤에 이 실패한 경제 논리에 따뜻함을 입힌다면 요 뒤에 시를 한번 봐주세요. 요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작은 비전 중에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에 가거든 제가 읽어줄 시예요. 원래는 이거를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인류자를 붙여서 그 제목을 쓰신 대도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따라하고 또 그렇게 비칠까봐 또 그분한테 누가 될까봐 그쪽에 제목을 바꾸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요거 잠깐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요 시는 죽어야 너를 보리라는 제 시집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로 등록되고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발췌한 거고. 첫 구절이, 이거는 항상 적어줬는데 못 적어요. 이건 너무 길어요. 장시라서. 첫 구절이, 제목은 우리는 지금이고, 첫 구절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해주는 제시어 같은 거예요. 일종의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이게 해결의 변증법이거든. 이게 변증법이 대화의 기술, 묻고 답하는 거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자 또 많은 사상가들이 묻고 답하는 이 기술의,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많은 알맹력을 확장시켜 나갔거든. 그래서 철학자들부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종의 자문 형태, 화두 같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이 육신을 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원대했던 꿈과 비전을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둘째 줄이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화두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제. 가족, 이웃, 나라, 그리고 우리 지구, 나아가 인류 전체는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우리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요게 민주주의라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 요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 요런 거. 다양성의 존중. 요게 우리 인간이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문학적인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 인성과 그리고 내 신성이 존중되는 건지. 그럼 유엔에 가서 읽는다 했잖아요. 제 작은 소망이. 유엔의 건강의 정의가, 요게 정의가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건강의 정의가 있는데, 육체의 건강, 마음이, 이렇다. 5번째가 뭐냐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요. 이게 유엔에서 정의 내려놓은 건강의 정의라니, 정신의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신이 뭐냐고 도대체. 요거라고. 정과 신, 내가 그토록 가르치는 물질이 있기 이전의 세상, 그리고 마음이 태동하기 이전에 정과 신으로 존재했던 퍼펙트한 이 진리 자체, 요거를 유엔이 건강의 정의로 5번째 팩트로 넣어놓은 사실. 이걸 우리는 이 가치를 존중하자는, 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이 인간다운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와, 요 있잖아요. 5번째 줄에 우리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이건 다양한 종교와, 이거 다양성의 존중, 다변성의 확립, 이래도 좋아요. 존중, 가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와 도,
사상과 철학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건 우리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 목적은 요런 몸 갖고 살아가는 이 경제 논리, 너와 내가 부딪히면서 이렇잖아요. 요 두 개가 겹치는 게 사람 인자니 요렇게 가로질러 요렇게 기대고 사는, 몸 갖고 살아가는 경제 논리의 기반으로 한, 우리 한국 땅도 민주주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철학과 이념이 철저하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 근데 그게 차가운지 영적 성장에 반대되는, 영적을 유린하는 차가운 경제 논리인지 따뜻한 논리인지 이 차이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속성이 차가웠다면 이성의 바탕을 저희들은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개념이에요. 이 홍익적 철학을 기반으로 따뜻한 경제 논리 속에서 우리 지도자 중에 아주 젊은 지도자도 있잖아요. 저 친구는 알바를 뛰러 가면 당장 이 경제 논리의 차가운 논리 속에 구성원으로 그 속에 놓여야 되거든. 싫든 좋든 간에. 저 친구가 아무리 큰 가치 철학을 지녀도 그 경제 논리 속에 구성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근데 그게 차가운 이성이 난무하는 이 논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따뜻함을 입혀보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한 채. 또 읽어볼게요. 그 다양성을 존중한 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인간다운 거라고. 가장 가치 철학에서 가장 윗선에 둬야 될 홍익 철학이라고. 한 철학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이게 균형이거든. 이게 조화고. 다 함께 상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이념 차이로 인해, 요 이념 차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정말 재밌어요. 이념 차이는 간단해요. 이념이 뭐죠? 여러분 서태지 씨 알죠? 아티스트 서태지 알죠? 서태지가 난 알아요 갖고 나올 때 그동안에 알아왔던 상식과 그동안에 알아왔던 철학적인 그런 메타포가 다 뒤집어져 버렸거든.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 일종의 음악적인 텍스트에서는 일종의 이분이 전도사 개념이에요. 이분이 신인 무대에 나왔거든. 서태지 씨가. 그 첫 프로를 제가 봤어요. 저는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연극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영화 음악도 좋아하고, 저는 동구권 음악 이런 거 다 좋아해요. 헝가리 같은 거. 동유럽 폴란드 음악도 듣고 폴란드 영화도 보고 소리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 건 그 음악적 감각을 저는 좋아해요. 그때 나왔을 때 서태지 씨가 난 알아요 다음에 환상 속의 그대를 하고 발해를 꿈꾸며 또 노래 나오고 그 다음 나온 게 교실이대야거든. 교실이대야. 이 이데아가 이 플라톤의 이념이에요. 이거 이데아.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이게 이데올로기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이데아는 자기 철학을 얘기해요. 자기 중심. 그래서 서태지 씨 얘기를 일부러 한 게 그들의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학생들의 자유로운 억제와 억압이 교실이대화가 나오면서 아이들의 이념이 업그레이드 되는 문화적 충격이 있다고. 저는 서태지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도. 일종의 막 혁명이니까. 그때 이 교실이대화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아이들의 이게 사상이에요. 이게 가치고 사상 더하기 사상 그리고 가치 철학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철학이 구심점이 없다가 서태지라는 문화 대통령을 만나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폭발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고. 이것처럼 저희들도 전 세상의 인류인들한테 폭발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지로 절대 하나님의 신성과 합일할 수 있는 서태지의 노래처럼
여기에다가 사상과 철학 그리고 따뜻한 자본주의의 홍익 사상을 입혀버린다면 전 세계인들이 이념으로 극하게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더 이상은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은 파괴되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우리나라 한민족의 그런 텍스트가 한 철학이자 한 사상, 홍익 철학 사상이라고. 요거는 제가 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자니까 우리는 후천 선천도 나누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도인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발하고 기운이 해서 뭘 끌어다가 막 나누고 거기다 맞추고 이런 짓은 끝내야 되고 종식돼야 된다고. 자기 철학이 없으면 이 텍스트만이라도 존중해서 옛 영광의 그 위대했던 신씨가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니까. 자기 게 없고 자기 철학이 없으면 이것만이라도 존중해서 그 가치 철학이 존중되는 신씨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도인님들도. 그래서 신씨 개벽 세상을 저는 화엄개벽으로 정의 내렸다고. 왜요? 이 화엄은 장중하고 엄중한 하나 될 화자, 화팔라자, 화활라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언어로 요렇게 아름답게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서 그 개벽 세상에 한 송이 꽃 세계의 위락 요렇게 돌아가 보자는. 그래서 도인님들이 들으시고 제가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자본주의에 홍익자 하나 붙여놓고 뭐 저래 거창하게 아침에 떠드느냐 이 좋은 토요일 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저는 존중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듯이 여러분 또한 저의 가치 철학을 한 번이라도 한번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존중해 준다면 그 위대했던 신씨의 문화가 융합되고 화려하게 꽃피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 시대에 부활만 할 수 있다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깨어라 부활하라 한민족의 본성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깨어라 부활하라. 깨어라는 깨달은 홍익인간이 되어라. 부활하라는 정과 신으로 부활해라. 이 자체로 이게요. 그래서 한민족의 본성이요. 이 신씨가 화려하게 융합되어 꽃피던 그 가치 철학이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복본으로 부활하는 세상이 있다고. 그걸 만드는 성각자들을 우리는 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인이라니까 옷이나 잘 입고 한복이나 입고 이런 시대 아니라고. 근데 그 시대 그런 것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리고 기운이 허해서 너무 그 갖다 끌어다가 여러분 인성을 유린하고 급급하고 또 다시 포장하는 도인들도 많아요. 그것도 존중한다니. 얼마나 못났으면 그 짓거리 하겠어요. 너무 그 끌어다가 온갖 것 아는 척 해야 되고 그것도 존중해 주자니까. 신신의 노래 모릅니까? 세상은 요지경 이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야야야야. 알죠 이 노래? 그냥 잘난 사람은 잘나게 내버려 두고 인정해 주자니까. 이 다변성과 다양. 미국이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야야 시간 넘었나? 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한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물론 민족의 피해의식까지 또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는 20세기 초까지 요 19세기까지는 초까지는 해양 대륙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해양 함대를 갖춘 해양 대륙 완벽하게 지배를 했다고. 해양 문화가 전 세계를. 거의 다가 아프리카 반 이상이 영국과 프랑스 이런 식민지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해양 문화가 발전했으면 20세기 초까지는 하다못해 미국의 히피 문화도 우리는 따라했어요. 통기타 치면서 청바지 찢어진 거 장발 기르면서. 그게 세상의 흐름을 주도한 그런 역사적인 문화 콘텐츠가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세계인들 반 이상이 중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세자 흐름이므로. G2. 여러분 엑소가 누군 줄 알아요? 이번에 또 1위 했는데 뮤직뱅크에. 뮤직뱅크를 몇 나라가 보는 줄 아세요? 90몇 개국이 봅니다. 생방송으로. 우리 한국의 노래를 따라하고 뱅뱅뱅 빅뱅 노래 따라하고요. 뱅뱅뱅이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고 있고 학교에서 한국어로 학원에서. 이것이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서 이미 제 책에는 나와 있어. 전 세계 언어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3개국으로 나눠진다. 미래 세상은 2040년도가 오면 헬기 택시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거든. 조금 쉬었다 또 2부 찍을게. 네.